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래픽의 공부는 아폴로 쪽에서 제가 공부를 했었고,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의 이해는 됐어요. 거의 이해는 됐고, 코드를 이제 짜보면서 실전은 이제 연습해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클라이언트 부분이 남긴 했는데, 제가 물론 리액트를 다룰 진 알지만요. 일단은 서버 쪽에 제가 좀 더 치중을 하고 싶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부분은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간단히 보긴 했었는데요. 그냥 쿼리를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준비를 하는 쪽은 서버 쪽이고 그래프 q 에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서버 쪽이라서 클라이언트는 그 그래프 q 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있죠. 거기서 보내는 쿼리 스트럭처랑 비슷하게 쓰면은 된다는 이제 방식이라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공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래프QL 서버단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아폴로 서버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아폴로 서버는 하이 레벨에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그래프QL이 그것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로우 레벨에 있는 개념들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QL을 또 이제 로우 레벨에서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래프QL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저는 한글로 해석된 것도 있지만 그냥 영어로 원어로 읽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해석해서 주신 분들이 너무나 고생하셨지만은 때로는 그 번역 툴 때문에 굉장히 좀 오히려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번역 툴을 굉장히 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 그냥 영어로 읽자 해서 지금 영어로 된 것으로 읽고 있고요.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 대해서는 왜 GraphQL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뭐 GraphQL 오버패칭이나 언더패칭을 이제 안 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최적화된 정말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엔드포인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는 엔드포인트를 여러 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고요. 버저닝 문제도 있어서 뭐 REST API를 쓴다면은 뭐 버전 1, 버전 2 이렇게 해가지고 버저닝 이슈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 일단 크게는 저는 세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고, 단점으로서는 GraphQL은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웠을 때는 기본적인 리퀘스트는 GraphQL로 보내지만 바이너리 데이터를 포스트 해야 될 때는 그때 그것만 이제 REST API로 해서 엔드포인트를 따로 파서 그 리퀘스트를 두 번 날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렇게 보완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GraphQL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겸 어떻게 이게 동작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여러 라이브러리가 있죠. 제가 말한 것처럼 GraphQL 익스프레스도 있고 아폴로 서버도 있고요. 뭐 GraphQL 요가였나요? 서버 단에도 많이 있고 클라이언트 단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근간하는 게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게 GraphQL이라서 제가 다시 공부하고 있는 거고, 실용적인 튜토리얼과 함께 How to GraphQL, 이것보다는 그냥 저는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랭귀지다.
이 QL이 쿼리 랭귀지잖아요. 그래서 쿼리 랭귀지고 그래프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스키마를 만들어 봤을 때 알겠지만은 거기에 관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타입을 여러 가지를 지정하고 뭐 원투 맨이나 뭐 매니 투 맨이나 원투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고, 그래프적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쿼리 랭귀지로 쓴다. 아무튼 그래프 QL이 쿼리 랭귀지라는 게 중요한 거죠. 당연히 특정 데이터베이스나 뭐 스토리지 엔진이나 이런 거에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고요. 당연하죠. 뭐 GraphQL 대신 쓸 수 있는 게 REST API인데, REST API도 마찬가지로 특정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 엔진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타입을 정하고 필드를 정하고 providing function for each. 요게 이제 쿼리 타입을 말하는 거였죠? 아닌가? Then providing function for each fields on each type. 각각의 타입에 대해서 뭐 각각의 타입의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펑션을 제공한다. 이게 루트 쿼리가 되겠고요. 쿼리가 되겠고, tell you who the login is user as well as that user's name. 미라는 쿼리를 보내게 되면 유저를 리턴한다는 거고, 유저는 결국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를 하면 아이디랑 네임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요것조차도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다. GraphQL 서비스가 돌고 난 이후에는 GraphQL 쿼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쿼리는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작성이 돼야 되죠. And then runs the provided function to. 근데 그 쿼리를 기반으로 이제 서버에서는 데이터를 주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아이디도 같이 할 수 있는데 네임만 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최적화해서 가져온다는 거고. continue reading. 네, continue reading. 근데 여기 보니까 왜 GraphQL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네요. 자, queries and mutation. 자, 이게 select 할 때 하는 거고, mutation이 create나 update나 delete 할 때 클라이언트에서 써야 되는 그 쿼리죠. 저는 이게 그냥 펑션 느낌으로 했고, 타입스크립트 보면은 펑션 네임 정해주고 뭐 파라미터 정해주고 리턴 타입 정해주는 게 있는데, 그거랑 형식이 비슷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베스트 프랙티스나 이런 것, 네, 요거는 금방 할 거예요. 이미 아폴로 공부할 때 알아냈기 때문에. 요게 필드가 되는 거죠. 필드가 되는 거고, 요게 쿼리 타입의 필드죠. 요거는 쿼리 타입의 필드고요. 요거는 뭐 히어로 타입의 필드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는 이런 식으로 온다. 이 데이터 안에 이렇게 온다는 게 특징이고, 네, 리스폰스가 요 모양이랑 같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렉서블한 이유죠. GraphQL이 플렉서블하다.
REST API는 항상 고정된 데이터 스트럭처를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버패칭이나 언더패칭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이거는 원하는 데이터는 가져오기 때문에 형식도 똑같다라는 거고. Because you always get back what you expect. Server knows exactly what field the client is asking for. 그렇죠. 결국에는 이 서버 단에서 이 쿼리를 보고 원하는 필드만 잘라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키마의 가장 큰 특징이 그 타입을 꼭 정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 여기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만약 스트링이 아니면 에러가 날 겁니다. Oh, one more thing you query about interactive. 위에 있는 쿼리는 인터랙티브하다. 네, 여기 보면은 히어로가 있고 프렌즈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게 히어로와 프렌즈가 원투매니 관계라는 거고, 프렌즈의 리스트를 뽑을 건데 그거에 이름만 뽑는다는 거죠. 뭐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당히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완전 새로운 게 있나? But friends or fields는 오브젝트를 참조한다. In the case you can make a sub-selection of field. 이게 sub-selection이라는 거죠. Can traverse 하다는 게 특징이죠. Related object. 요거에 또 특징이 있네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쿼리를 여러 번 날리지 않고 단 한 번의 리퀘스트로 요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REST API를 따지면은 뭐 히어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friends를 불러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겠죠. Instead of making several round trip as one would need in classic REST architecture. 네,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아규먼트도 보낼 수 있죠. id가 100인 휴먼. 서버에서 이걸 보고 이제 뭐 find by pk 해가지고 휴먼을 찾아서 던져주겠죠. GraphQL would already be a useful language for data fetching when you add doublet pass.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패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REST API 같으면은 뭐 humans 한 다음에 휴먼의 ID 그리고 뭐 슬래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뭐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여기서도 줄 수 있고 여기서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준 거 가지고 이제 서버에서는 판단을 해서 적절한 데이터를 주는 거고요. 여기 최상단에서도 아규먼트를 줄 수 있지만 필드 레벨에서도 아규먼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 막 그런 건 없네요. 스킬 서버 별칭이 있고, If you have a sharp eye, you may have noticed that since the result objects, that's the name.
요거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폴로 서버에서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You may notice that since the result object fields match the name of the fields, the query but don't include arguments, you can directly query for the same fields with different arguments. They let you rename the result of field to anything you want. 요거를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면은 쿼리를 지금 두 개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여기로 가서 중복을 피한다 라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쿼리를 그러니까 실제 요건 쿼리를 한 번 날리겠지만 요렇게 두 개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게 엘리아시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처음 봐서 그거를 기록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기록을 할 거냐면은 엘리아시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왜냐면 그냥 이거를 보내면요 어차피 네임이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얘로 오버라이트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레이 형태로 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그냥 아예 키를 정해주자 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고요. 프래그먼트 same 이것도 처음 보는데 상대적으로 복잡한 페이지가 있고 which let us look at two here's side by side. 그러니까 뭔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게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두 번 쓰기 귀찮아서 엄청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네요. 그냥 요거를 여기다가 써주고 여기다가 써줄 수도 있는데 이게 귀찮으면은 하나를 만들어서 재사용해라 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뭐 프로젝션 할 필드들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프래그먼트로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글쎄요 이거 두 개 정도면 그냥 저는 복붙을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나 보네요. 온 캐릭터는 뭐죠? 히어로가 캐릭터겠죠? 네. 그 해당 타입에 대한 필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름이 매칭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You can see how using a variable inside fragments. 뭐 프래그먼트에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여기랑 매칭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네요.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규먼트나 뭐 파라미터를 정해주고 아규먼트를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 같아요. 프래그먼트와 아규먼트를 같이 쓰고 싶을 때 하고, 엄청 뭐 색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퍼레이션 네임, 근데 저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래는 쿼리가 있고요. 이 히어로란 게 그 스키마에서 쿼리 타입에 이미 히어로라는 게 정의되어 있고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필요한가, 자꾸 이런 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지 하고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여기를 보면요, 프로덕션 개발할 때는 별로 상관없다고 하는 것 같고, 구분을 해줘서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줘라 라는 거고, 오퍼레이션 타입, 쿼리가 오퍼레이션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네임이 있네요. 글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자, 읽어볼게요. 오퍼레이션 타입은 쿼리 아닌 뮤테이션 아니면 서브스크립션이 되고요. And describe what type of operation you are intending to do. The operation type is required unless you are using the query. 오퍼레이션 타입은 쇼트핸드 신텍스를 쓰지 않는 이상 필요하다. 사실 쿼리를 쓸 거면요, 요걸로만 해도 돼요. 근데 쇼트핸드로 안 쓸 거면 이거를 써줘야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뭘 구분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루트 쿼리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쿼리를 여러 개 만들고 나중에 그걸 병합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쿼리를 여러 개 만들고 하나하나에 이제 이름을 정해주겠죠? 정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you can the operation type is required you can supply name is meaningful and explicit name for your 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름인데, 굳이 이걸 왜 둘 다 정해줘야 되죠? 이거로만 해도 뭔지 알 텐데. It is only required in multi-operation documents, but its use is uncrazy because it is 디버깅하거나 서버 사이드에 로깅을 찍는 데 있어서 이것이 좋다. 멀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이름이 같을 때, 요게 같을 때는 요거 이름을 달리 줘야 된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 뮤테이션에도 히어로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쿼리한테도 히어로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는 게 모호하지 않다. 이게 만약에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면요, 쿼리에도 있고 뮤테이션에도 있으면은 요거를 통해서 구분해주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When something goes wrong, it is easier to identify a query in your code by instead of trying to dispatch
function name in your favorite program libraries and we can easily work with it. 뭐 쿼리랑 뮤테이션의 이름 그리고 프래그먼트의 네임 이런 것들을 네이밍을 잘 해줘야 디버깅 하기가 쉽다라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의문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는데 쿼리에도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프로덕션 상황에서 디버깅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하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저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variables 같은 경우에는 so far 약간 argument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is writing all our arguments inside the query string. have been writing 쿼리 스트링 안에다가 직접 아르구먼트를 넣고 있었다. 그러나 in most application the arguments 근데 그쵸, 대부분의 아르구먼트들은 다이나믹하게 주입이 되겠죠. For example, there might be a drop down. 아무튼 뭐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당연히 아르구먼트야 동적으로 올 텐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A good idea to pass these dynamic arguments directly query string. 쿼리 스트링을 통해서 다이렉트하게 넘겨준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런타임 시에 그 쿼리 스트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뭐 그렇게 되고 and serialize it 그것은 이제 GraphQL의 포맷에 맞는 것으로 시리얼라이즈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코스트를 낭비한다 이런 느낌이고요. First class way to factor dynamic values out of query. 쿼리 바깥에다가 뭔가를 value를 넣는 variables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 같고, 그리고 pass them as a separate dictionary. These values are called variable. 코드를 보면 알겠죠? When we start working with variables, we need three things. Replace static value. 그 static value라는 건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실 아르구먼트야 다이나믹한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근데 이렇게 이름을 일단 지어주고 declare as one of the variables accepted by the query. 쿼리 안에서 요거를 이제 써줘라. 다이나믹, 그러니까 그 위치에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건데, 보면은 에피소드 타입의 에피소드를 받고 있고,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줘서, 근데 요게 요거다? 요게 지금 스태틱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동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넣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제가 좀 봤었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 수도 있겠네요. 주디가 결국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피소드의 타입이 에피소드여야 된다는 거고,
요 달러 표시인 프리픽스를 써줘야 된다는 거고, 디폴트 밸류도 정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라 막 그렇게 오히려 글로 풀어서 쓰니까 더 헷갈리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에피소드에 대한 값을 이제 동적으로 여기다 넣어주면은 요게 값이 각각에 맞는 자리에 꽂혀서 이제 쿼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디폴트 밸류도 당연히 정해줄 수 있고, the default values, directives we discussed above how variable enables to passing variables in some. 이건 또 뭐죠? 이것도 처음 보는데, 이게 약간 클라이언트 단에서 하는 게 맞네요. 저는 서버 단을 보고 싶은데, we discussed about how variable name. 다이나믹 쿼리를 쓸 거면은 variables를 써야 된다는 거고, passing variables pretty big class of this problem. 뭐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we might also need a way to dynamically change the structure. 뭔가 또 동적으로 스트럭처를 변하게 해야 될 게 있다고 하네요. We can imagine UI component that has a summarized and detailed view where one includes more 네, 뭔 말인지 알겠네요. 그 쿼리를 여기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어서 요 쿼리 필드 자체를 동적으로 또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 include를 통해서 이게 프렌즈가 false면은 요거 자체가 이제 날라가고 네임만 하는 거고요. 이게 true면은 요 friends까지 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거죠. 뭐 스킵 이런 것들이 뭐 있는 거는 스킵이란 것을 쓸 수 있고, 두 개 반대의 개념이겠죠. 네, 요거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동적으로 쿼리 스트럭처를 변하게 해야 할 때 이걸 쓰는 거고, 뭐 if문이랑 if랑 뭐 includes랑 뭐 skip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죠. 동적으로 쿼리를 만들어야 할 때, 또 쿼리 구조가 달라질 때 프로젝션 하고 싶은 필드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만한 거고, 뮤테이션도 뭐 비슷하게 동작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 보면은 EP가 요거고, 리뷰스를 이렇게 해서 뭐 요거를 꽂아주겠죠. 이렇게 오브젝트 형식으로 얘가 여기 가겠죠. 그러면은 뭐 생성됐다 이런 식이고, 뭐 거의 비슷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ner fragment, like many other type systems, schema include the ability to define. 네, 타입 시스템을 가진 언어들을 보면은 인터페이스나 타입을, 유니언 타입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얘도 그래픽 큐에도 가능하다. If you are querying a field that returns an interface union type, 인터페이스 그 필드 자체가 인터페이스나 유니언 타입이면 you will need to use inline fragment to access data. 자, 지금 여기 하나고, 이게 뭘까요? 점점점
뭐지? 프래그먼트를 미리 만들어서 점점점 프래그먼트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점점점 아 이게 인라인이다. 인라인으로 할 거면 그냥 쓰면 되지 않나요? 인라인으로 할 거면은 그냥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아무튼 here's a frame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메타 필드 타입 네임을 가져와라. 타입 네임 타입 네임이란 거 쓰면은 타입에 대한 결과도 이제 같이 주나 보죠.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요 정도로 하고 스키마랑 타입 근데 순서가 좀 이상하네요. 당연히 스키마랑 타입스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요것들은 간단하게 보고 요 부분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쿼리 뮤테이션보다 순서가 스키마즈랑 타입스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고 밸리데이션은 서버 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execution 뭐 introspection이라고 있는데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요 정도로 되게 생각보다 공식 문서가 금방 끝나겠네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